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6G 재료를 보유한 종목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난 7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장중에 21선을 거의 돌파를 못합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21선 돌파 후에 깨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21선을 돌파 후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21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재차 밀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도 계속 하방인데요. 3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중간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어떠한 강력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겠죠.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만 내년에 시장에서는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번 정도밖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하방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특히나 테슬라 질주로 나스닥이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테슬라도 무너졌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추종을 못했죠. 반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그 하락 영향은 그대로 받는 이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최근까지 기관이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은 기관마저도 코스피에서는 5천억을 매도를 하면서 미 연준의 결과에 대한 안 좋은 그 방향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역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선물은 거의 매매를 안 하시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은 좋지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하방을 잡고 있고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패스를 하는 게 좋겠죠.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이슈가 나오고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중심으로 단타, 단기 스윙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골치 아픈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 손실을 키우지 마시고요. 오늘 1%, 2% 다른 종목으로 작게라도 수익이 나면 안 가는 종목들은 그만큼씩 덜어내시면은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도 되고 현금도 조금은 더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병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특히나 최근에 한국 첨단 소재가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서 2연상을 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고 회원분들 전체가 다 매매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관종에만 뒀던 종목인데 호재가 나오면서 2연상을 갔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자, QSI는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3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썩 좋지 않았지만 이 종목은 일주일 이상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계속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가 오늘 강력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고,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은 했어요. 하지만 이때의 주가의 위치와 지금 주가의 위치는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자, 이때 이미 이 양자 컴퓨터, 그리고 뭐 6G, 그리고 자율주행, 이러한 재료로 한번 움직였다가 거래량 없이 쭉 누르고 오늘 다시 강력한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 준비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재무 상태를 잠깐 보면은요, 시가총액은 671억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가볍죠. 총 발행 주수가 927만 주인데 유통 가능 주수가 618만 주입니다. 준 품절주보다는 약간 물량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썩 물량이 많은 부분은 아니긴 해요. 갑자기 수급이 집중이 되게 되면 그때는 매매가 원활해도,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 안 가질 뿐더러 매수하기도 상당히 꺼려지는 그러한 자리인데, 오늘 3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일단은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올해는 많지는 않아도 흑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4분기 흑자면은 흑자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부채 부분이에요. 부채가 상당히 낮아요. 지금 상장사들 중에서 부채율이 100% 이하 정도면은 그나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해주는데, QSI는 부채율이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재무 상태가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보율도 1700%대로 이러한 기업들은 뭐 현금 배당도 가능하고요, 주식 배당도 가능하겠죠. 즉 무상증자도 가능한, 즉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회사 오너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현금 배당이나 무상증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용 비율을 보시게 되면 1.16%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대 매매 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재무 비율 중에서 이자 보상 비율은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2020년도 12월에는 0.6밖에 안 됐지만 2024년 9월에는 124나 되죠.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다. 즉 돈을 벌어서 은행 이자를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자한 내용이 있느냐, 즉 이제 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이런 게 있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없지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이라는 검색어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나 봐야 되는데, 마침 오늘 날짜에 특징주에 QSI가 딱 나오죠. 잠재 고객사의 샘플 공급 소식에 급등을 했다. 즉 양자 컴퓨터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양자 컴퓨터 이슈로 지금 오늘 강력하게 급등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월 24일 날 이때는 경북대 교수팀하고 극좋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컴퓨팅 핵심 반도체 소재 부품 개발, 이런 부분도 이제 양자 컴퓨터랑 맞물려 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빛의 반도체, 그리고 뭐 6G, 그리고 뭐 중국의 라이다 수출 금지에 따른 국산화 국책 과정 기대감의 상승세. 자, 이렇게 타이틀 재료가 3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이 재료들이 바로 양자 컴퓨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있죠. 6G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6G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을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조정을 하고 이제 상승 준비를 마쳤죠. 강력한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 역시도 지난달까지는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이번 달에는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 준비를 마치고 있고요. 연봉을 봤을 때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죠. 바닥권에서 이제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뭔가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도 잠시 보자면요. 오늘 1시 30분 경에 장대 양봉이 솟아오르면서 상승을 했다가 일부 물량이 차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3분봉으로 봤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시초가는 다시 1시 24분, 27분 이때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일단 흔들리다가 1시 45분경에는 다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왔다가 밀리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시간 외에서는 18,000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아까 유통 가능 물량이 600만 주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3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8,000주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죠. 다만 이제 장마감까지 계속 매도 물량이 쌓이고 조금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QSI 같은 경우 내일장에서 이 장대 양봉 몸통 안쪽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일주일 이상 거래량 없이 상승을 이렇게 쭉 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미세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어요. 다만 이때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렇게 골든 크로스가 되고 난 이후에 오늘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 초입 구간에서 그동안 바닥권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은 단기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례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건 우선주의긴 한데 이거 갖고는 설명이 조금 애매하고, 우원식 테마주로 부각이 됐던 한국정밀 기계입니다. 오늘은 상이 풀렸는데요.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장대 양봉을 세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급등을 하는데,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례로 예시로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우원식 테마주를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또 하락할 때도 특히나 거래량이 없죠. 자, 그러다가 이러한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나게 되면 단기에 슈팅하는 종목들이 제법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테마주인데, 이 종목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바닥권에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막 이렇게 강력하게 빵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을 때 매집하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재료들, 즉 돌발 호재가 딱 나왔을 때는 그냥 끌어올리면서 매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자리들이 흔들면서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죠. 자, 그리고 단기에 매우 강력한 상승을 해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은 최대 800% 이상 상승한 종목도 나오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불이 붙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앞서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슬슬 후발주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QSI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20%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급등주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대량거래 나오고 강력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그냥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정말 운 좋게도 이렇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누를 때마다 모아놨다가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슈팅이 나오면 그때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 외에도 관심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많은 종목을 매매한다고 해서 수익 날 가능성이 높으냐? 그렇진 않아요. 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정확한 자리에서 내가 왜 사야 되는지, 회사가 안전한지, 정말 이때 눌렀을 때 사서 수익 날 확률이 높은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든지, 자신이 없으면 관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종목 QSI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